해보자. 일단 시작 전에 우리 일품교재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 풀었던 문제 중에 나 풀이를 했었는데 그때 좀 잘 안 됐어가지고 이거 한번 다시 볼 건데 페이지 14페이지에서 3번 문제를 다시 한번 풀이를 해드릴게요. 일단 3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가우스 x랑 가우스 x분의 1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너희가 그릴 수는 있어야 되거든. 요거는 일단 주어져 있어야 되고, 그래서 가우스 x에 해당하는 그래프는 이 친구들이 우리 여러 번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려진다라는 건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프는 0에서부터 1까지 포함하지 않고 1에서부터 2까지 2에서부터 3까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거야. 그치? 이렇게 주어져 있고 왼쪽도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2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해서 계단형으로 다음과 같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치? 얘가 가우스 x에 해당, y는 가우스 x에 해당하는 그래프고요. 그리고 y는 가우스 전체 x분의 1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일단은 x분의 1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친구들이 먼저 그려주셔야 되고 그럼 그래프를 이렇게 잡았을 때 각각 내가 1,1인 지점을 하나를 잡을 거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인 지점을 하나를 잡을 거야. 이렇게 잡고 나서 그리고 친구들이 그냥 그리는 게 조금 힘들 수 있기 때문에 y 정수인 부분을 축으로 먼저 그려달라고 내가 말씀을 했었어. 그래서 얘가 1인, y가 1인 순간 그리고 y가 2인 순간 y가 3인 순간 이 정도로 잡을 수 있고 아래쪽으로도 0일 때가 있고요.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이런 식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럼 우리가 그 다음 축에서부터 내려주면 된다라고 그랬었지. 기억나니? 그래서 내려서 우리가 봐주면 얘는 표현, 이 교점들은 전부 다 살아있는 거고요. 그럼 쭉 내려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려지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려지는 거고 그러면 남은 1에서부터 나머지는 전부 다 0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야. 맞아?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교점이 있고 얘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럼 요런 그래프가 하나가 생기는 거고 요런 그래프가 하나가 생기는 거고 이쪽은 전부 다 뭐가 되냐면 전부 다 0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값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그냥 마이너스 1이 돼요. 이렇게 진행이 될 거야. 맞니? 그치? 이렇게 그래프가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린 지금 그리고 싶은 게 뭐냐면 결국 따지고 보면 지합성 f에 해당하는 함수 얘를 지금 그리고 싶은 상황인데 맞지? 이걸 그리고 싶은 건데 이 f 합성되고 있는 이 친구가 가우스 x라고 볼 수가 있고 맞지? 그리고 이 바깥에 있는 gx에 해당하는 겉함수가 가우스 x분의 1이요. 이 정도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거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럼 우리가 진행을 할 건데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자, x에 해당하는 범위를 우리가 지금부터 차례차례 쓸 거야. 요거 이해됐지? x에 해당하는 범위를 쓸 건데 x에 해당하는 범위를 0에서부터 1보다 작은 범위로 이렇게 한번 쓸 거고 괜찮아? 그럼 이 범위에서는 가우스 x에 해당하는 값은 얘는 뭐가 되냐면 되니? 얘는 뭐가 되냐면 0이 될 거예요. 요거 이해됐어요? 맞아? 그치? 가우스 x, x의 값이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라고 하면 얘는 이렇게 될 거고 그럼 그런 뒤에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건 가우스 이 안에 요 속함수가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 이거 맞아? 그치? 그러면 얘는 정의되지 못합니다. 이거 이해돼요? 0 빼고 봐야 돼. 얘 정의되지 못할 거거든. 됐지? 정의되지 못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래프를 그리려고 했을 때 합성함수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그릴 때 0에서부터 1까지에 해당하는 구간에서는 그래프를 정의해서 그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이거 이해되셨어요? 이런 상황이 된 거야. 이게 따지고 보면 지금 이게 전부 다 0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gx에 대한 함수에서는 이 x에 대한 값이 0이 아닐 때와 x가 0일 때가 있는데 이 x가 0일 때로 정의가 돼버리게 된 거죠. 맞지?
그래서 요 0에서부터 1까지 해당하는 요 구간에서는 그냥 0이야. 이렇게 세팅이 되는 걸로. 자, gx가 얘거나 0인데, 맞아? 그래서 이 x 값이 0이 아닐 때는 가우스 x를 따라가는 거고 0일 때는 0이라고 지금 정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형태는 이 안에 있는 값이 가우스 x이기 때문에 이거 이해되니? 그치? fx를 따라가야 되니까 가우스 x이기 때문에 이 값을 x의 범위를 0에서부터 1까지 잡아줬더니 가우스 x는 0이 됐어. 그러면 우린 얘를 가우스 x로 풀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게 아니라 0으로 그냥 대응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합성함수에 대한 부분이 0에서부터 1까지는 0을 포함해서 1까지가 전부 다 0으로 함수가 정의가 되는 상황이에요. 들어오세요. 요거 이해되셨어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런 뒤에 봐. x의 범위를 다시 잡는데 x에 해당하는 범위를 어디서부터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라고 잡아주게 되면 가우스 x에 해당하는 값이 1이 됐고, 그럼 따라서 우린 합성함수에 해당하는 값이 1이라고 봐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요거 이해됐어요?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린 1에서부터 어디까지? 2까지는 요렇게 함수를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돼요. 맞지? 자, 다시. 그럼 이번에는 함수의 범위를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라고 봐주게 되면 가우스 x에 해당하는 값은 2가 될 거고요. 그럼 얘가 요게 되는 거거든. 맞아? 그럼 이건 뭐야? 0이야. 그치? 그럼 지금은 다시 어떻게 되냐면 2에서부터 3까지는 우리가 다시 이런 함수를 그려야 되고, 근데 그 다음 가우스 x가 계속 3, 4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가우스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은 전부 다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전부 다 0이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게 지금 여기에다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가 그 다음은 이렇게 쭉 그려지게 돼. 이해됐어? 이렇게 되고, 지금 이해되니? 이렇게 되고, 그럼 이번에는 위로 함수를 더 작게 내려봐.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디까지? 0까지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가우스 x에 해당하는 값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그치?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이라고 잡혔기 때문에 이때에 대한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 된단 말이야. 맞아요? 합성함수 이해되니? 합성함수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린 0에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까지에 해당하는 요 값은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그치?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도 똑같아. x에 대한 범위를 우리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잡았을 때 가우스 x에 대한 값이 마이너스 2가 되거든. 그치? 그럼 이 마이너스 2를 우리가 여기 함수에서 잡아주게 되면 마이너스 2일 때도 가우스 x분의 1은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3일 때도 마찬가지고 쭉쭉쭉 전부 다 뭐가 돼? 마이너스 1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 그치? 그래서 그래프로 그려주게 되면 그 다음은 전부 다 얘는 또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요. 요거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에 해당하는 불연속 지점이 0일 때 하나, 1일 때 하나, 2일 때 하나라서 총 3개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합성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더라고. 나는 조금 직관적으로 요때 안 되겠네 생각하고 넘어갔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프가 그려지기 때문에 구간 나눠가면서 친구들이 그래프를 그리는 게 조금 더 올바르게 공부를 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 문제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3번 문제 봐주시고, 다음 센 B에서 혹시 질문하고 싶었던 문제 있니? 앞에 있는 극한도 괜찮고 우리 숙제였었던 연속 파트도 괜찮아요. 우리가 지난번 숙제가 38번까지였었나? 쌤비? 왔어요? 쌤비 한번 펼쳐서 얘들아 처음부터 한번 보면 우리 앞 19페이지 다시 펼쳐놓고 볼게요 얘들아. 내가 과제를 조금 늦게 온 친구들하고 확인을 못했는데 쌤 B 한번 볼게요. 쌤 B에서 첫 번째 19페이지에 해당하는 건 얘들아 다 괜찮았을 것 같고요. 여기는 뭐 친구들 아마 무난하게 풀리지 않았을까? 얘들 4번 문제 요건 잘 풀렸어. 4번 문제에서 불연속인 x의 개수 찾는 거 괜찮니? 얘들아 이야기해도 됐지? 내가 얘기하는 거 잘 들리죠?
잘 안 들리는 것 같아. 봐. 4번 문제에서는 fx의 값이 x 플러스 2분의 1에 플러스 x분의 1이라고 지금 주어져 있는데 불연속이 된다라는 건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데 정의되지 않는 구간을 찾거나 혹은 다른 값이 갑자기 등장을 해야 되거든. 이런 형태에서는 너희 눈에 보이는 분수의 분모 부분이 0이 되는 케이스를 찾아주시면 돼. 그러면 지금 문제 자체에서는 번분수꼴로 진행이 되겠지만 x 플러스 2가 분수의 분모 부분으로 처음에 잡혀있지.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일 때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거 이해돼? 그래서 4번 문제를 풀 때는 어우 깜짝이야. 처음에 잡혀있는 게 x 플러스 2분의 1 x 분의 1이니까 여기 입장에서 x가 뭐면 안 돼? 마이너스 2가 안 돼가 되는 거야.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함수가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불연속하게 되는 거죠. 그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 뒤에 이제 분모를 다시 한번 친구들이 정리를 해주시게 되면 얘는 x 플러스 2에 x제곱에 플러스 2x에 플러스 1 이런 형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지금 분모 부분만 보고 있는 거야. 얘는 그러면 x 플러스 2에 x 플러스 1에 대한 제곱이 될 거고 이거분의 1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번분수 정리를 해주게 되면 x 플러스 1에 대한 제곱분의 x 플러스 2가 돼서 여기에서 분모 부분이 지금 뭐가 된 거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주어지게 된 거지. 그러면 얘는 언제 불연속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불연속인 지점은 두 개가 될 거고요. 친구한테 x값을 찾아주세요 혹은 x를 구해서 더해주세요 라고 해도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를 구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맞죠? 넘어가 보고 다음 나머지는 좀 잘 됐나요? 뒤에 있는 뭐 10번까지에서는 10번까지에서 질문할 거 있어요. 10번까지에서 보통 질문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10번 문제의 기억보기에서 보시면 기억보기에서 리미트 x가 1로 향하니 마이너스 1이니 마이너스 1로 향하고 마이너스 1에 대한 우극한으로 주어져 있고 우리는 fx가 하나가 있고요. 플러스 f에 마이너스 x가 있어요. 그러면 봐봐. 요거는 친구들이 잘 해석을 할 텐데 이 x의 마이너스 1에 대한 우극한이 여기에 적용될 때 어떻게 돼요를 친구들이 보통 보는데 얘들아 이거 어차피 마이너스 1 그대로 가져가게 되면 x는 일단 1로 향한다라는 건 확인이 됐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우극한이에요? 좌극한이에요? 잖아. 그치? 근데 이거 x가 방향이 바뀌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플러스 x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바뀐 거니까 오른쪽 왼쪽 자체가 바뀌는 개념이 되는 거거든. 맞아? 이거 이해되지? 그러면 원래 우극한이었던 게 여기에서는 뭘로 바뀌는 거냐면 좌극한으로 바뀌게 되는 개념이에요. 이해되지? 그래서 x에 해당하는 부호가 바뀌는 상황은 우리 좌우가 바뀌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양상도 바뀌는 겁니다. 요거 이해됐어요? 그래서 좌우극한 그리고 이거 부호가 바뀌었을 때도 좌우극한 플러스 마이너스 증감 양상이 바뀌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판단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요거 이해되시죠? 요렇게 해서 친구들 봐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질문 많았던 거 14번 문제 있습니다. 14번 문제에서는 합성함수에 해당하는 뭐 어쩌고저쩌고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문제 나타나면 내가 이거 극한과 연속을 다룰 때 친구들한테 했던 이야기인데 너희 바로 적용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래프 그리라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거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너희가 fx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요. 지금 얘가 마이너스 절대값 x분의 x가 되고 그리고 0으로 주어져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fx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우리가 그린다라고 하면요. x가 양수일 때는 절대값이 양수로 빠지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마이너스 x분의 x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된다고. 됐어? 그리고 0일 때는 뭐가 되고? 0이 되고. x가 음수일 땐 얘에 해당하는 부호가 바뀌잖아. 마이너스 x로 나오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마이너스 x분의 x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값은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프가. 이렇게 fx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오른쪽에 있는 건 gx에 해당하는 함수는 우리가 비교적 편하게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적용시켜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한 표현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주어져 있는 함수는 그릴 수 있으면 그려놓고 문제에 접근을 해주세요. 아시겠어요? 된 것 같고, 뒤쪽 이제 함수가 연속일 조건부터 주어지는데 여기부터 질문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기 질문 있어요? 함수가 연속일 조건 잘 풀렸니? C8번 C8번 우리 같이 안 풀었었니? 어? 그지? 약간 미스인데? 같이 보자. 자, 18번 유형은 내가 풀어줬던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풀어나가는 방법을 좀 강호가 너 뭐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쳐다보는 것 같은데. 자, fx를 다시 보시면 2분의 1에 x에 플러스 1이 되고 이때 x에 대한 값이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라고 잡혀 있고요. x가 1보다 클 때는 다음과 같이 잡혀 있는데 이때 x-1이야. 그래프 그릴 수 있으면 그래프 그려주시는 게 일반적인 형태고요. 대략적으로만 그리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가 gx가 있는데 gx가 fx에 곱하는데 누굴 곱하냐면 fx에다가 상수 k를 뺀 값을 곱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연속이래요. 맞지? 맞아. 근데 우리가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주어져 있는 fx는 2분의 1의 x랑 1에서부터 진행이 되는 요런 상황인데 얘네는 x가 1에서 지금 불연속이거든. 맞니? 그러면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어차피 지금 주어져 있는 fx는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연속이고 1보다 클 때도 연속이기 때문에 언제만 연속이면 되는 거야. 얘네 둘에 해당하는 곱이 x는 1에서만 연속이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요거 이해됐어? 연속함수랑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땐 얘도 연속이고 얘도 연속이잖아. 그치? 1보다 클 때도 연속이고 연속이기 때문에 둘에 대한 곱이 x는 1에서만 연속이면 끝이야.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뭐를 파악을 할 거냐면 x를 기준으로 1에 대한 좌극한과 1에 대한 우극한에서 각각이 어떤 값을 가지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자고. 요거 이해되시나요? 요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그러면 fx는 1에 대한 좌극한에서는 지금 위에 있는 함수에 대입이 돼야 되니까 얘가 2분의 3이 될 거고요. 얘는 2분의 3의 마이너스 k가 되는 거예요. 맞지? 이렇게 되는 거고 밑에 있는 함수는 1 우극한 대입하면 얘가 1이 병신 0이 되는 거고요. 끄덕끄덕 하지 마. 밑에는 마이너스 k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이렇게 해놓고 둘을 곱해주면 위에 있는 거 곱한 건 뭔지 모르겠지만 아래쪽에 있는 걸 곱하면 뭐가 돼요? 얘는 0이 되는 거지. 그럼 서로 연속이려면 위에 있는 함수도 뭐가 돼야 된다는 뜻이야? 0이 돼야 된다는 뜻이야. 요거 이해됐어? 그럼 얘가 뭐여야 돼요? 0이어야 돼요. 따라서 k의 값이 뭐가 되고 2분의 3이 되고 문제가 풀리게 되는 거죠. 요거 됐어요? 좋아. 이렇게 되고 다음 또 볼까요? 그리고는 나는 좀 같이 봤을 24번에 디귿도 질문이 있기는 하던데 요거도 한번 봐줄까? (24번에) 이거 했던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봐. fx가 실수 전체에 대해서 연속이라고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이지? 맞지? 그럼 실수의 전체에 대해서 연속이기 때문에 우린 리미트 x-a분의 gx x가 어디로 향할 때? a로 향할 때 요 값이 x가 a일 때에 대한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랑 같아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요거 맞아? 지금 이런 상황이지. 그리고 하나 더 추가를 해서 본다라고 하면 우린 이 상황에서 ga가 뭐가 될 거야 정도는 알게 되는 거야. 뻥이겠네 정도까지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 맞죠? 왜? 분모가 0으로 향하는데 극한값이 수렴한대, 존재한대. 그럼 분자도 0으로 향해야 되는 거니까. 맞죠?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리고 나서 디귿, 나머지는 괜찮을 건데 디귿 보기를 우리가 같이 봐주면 리미트 x가 어디로 향하는데 a로 향할 건데 지금 분모를 내가 어떻게 나눌 거냐면 x와 x-a로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뽑을 거야. 괜찮아? 이렇게 뽑을 거고. 그리고 앞에 있는 거는 앞에래. 분자는 fx랑 gx의 곱으로 다시 이렇게 나눌 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지금부터 얘네를 분리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할 건데 괜찮지?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할 건데 리미트 x가 어디로 향하는? a로 향하는 x분의 fx랑 곱하기 리미트의 x가 a로 향하는 x-a분의 gx에 대한 둘의 곱으로 표현된 것과 동일한 표현이에요. 지금 이거 이해돼요? 함수의 곱은요. 곱해놓고 극한 처리를 하나 따로따로 떼서 극한 처리하고 다시 곱하면 똑같은 거야. 알겠지?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봐. 이건 우리가 지금 뭐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지. 자, x가 a로 향한대. 그럼 x가 어디로 가? a로 가겠죠. f 어디로 가고 있는 상황이야? a로 가고 있는 상황이야. 맞아? 우리 fa에선 어디서 연속이야? 마이너스 1이라는 값에서 연속이잖아. 그럼 분자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뜻이에요. 맞지? 그러면 따라서 앞에 있는 건 마이너스 a분의 1이 되는 거고 뒤에는 마이너스 1이니까 곱하면 a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냥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친구들 입장에서는 곱해서 어떻게 계산하지가 아니라 따로 떼서 생각한다고 보셔야 돼요. 이해되죠? 이게 너희 입장에서 가우스 x가 아니라 루트 x의 가우스라서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똑같이 이 루트 x가 정수인 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요거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얘에 대한 그래프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볼 건데 일단 얘는 1까지가 요 함수잖아. 맞지? 그럼 1까지라고 잡았을 때 1 대입하면 뭐가 되게? 그 다음 x가 12에 대한 우극한이래. 여기에 12 대입하면 뭐가 돼요? 4. 그렇지. 이렇게 된다. 맞지? 이렇게 돼. 자, 지금부터 우리가 얘를 볼 건데 봐봐. 두 개를 볼 거야.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지금 x에 1을 대입할 거야. 괜찮니? 그럼 루트 1이래. 루트 1은 뭐야? 1이잖아. 거기에 가우스를 씌웠어. 뭐가 돼? 1이 되지. 그래서 1에다가 1을 더했기 때문에 우리는 fx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x축이 되는 거고 여기가 1인데 이건 커지면서 어디까지 커질 거냐면 2까지 커질 거고요. 맞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요 함수가 따라와 줄 건데 맞아? 이 함수가 따라와 줄 건데 얘는 x가 1에서 뭐라는 건 일단 우리가 찾았어. 2라는 건 찾았잖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맞아? 그리고 가우스 함수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x에 해당하는 범위를 어디서부터냐면 1에서부터 4까지로 잡아주셔야 돼요. 1에서부터 4까지라고 잡았을 때 루트 x에 해당하는 값이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아지게 되거든. 그치? 그러면 가우스 루트 x에 해당하는 값은 항상 뭐가 될 거냐면 1이 될 거라고. 요거 이해되니? 차례 풀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 지금 주어진 건 얘는 어디까지는? 4까지는요 2예요. 맞아요? 그럼 그 다음 다시 x의 값이 어디서부터? 4부터 9까지는 얘가 뭐가 될 거니까? 2가 될 거기 때문에 하나 올라가겠지. 3으로. 어디까지? 9까지요.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x가 어디서부터? 9에서부터 맞아? 9에서부터 어디까지? 12까지. 왜냐면 범위 12까지로 잡혀 있잖아. 그래서 12까지는 값이 뭐야? 4야. 맞지?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위에 있는 1차 함수로 넘어가는데 1차 함수는 어디서부터 시작해? 4부터 시작해.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이게 fx의 그래프야. 그릴 수 있으면 그리셔야 돼. 그래서 가우스 함수가 반복적으로 주어지는 게 너희 입장에서 힘들기는 할 테지만 일단 28번 문제는 별표 쳐놓고 너희가 다시 볼 때 그래프 그리기라고 해주셔야 돼요. 이거 너희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이러면 이제 문제가 다시 쉬워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문제를 보면 fx랑 gx인데 fx는 연속함수야, 무연속함수야? 무연속함수야, 그치? gx는 2차 함수니까 연속함수죠. 연속함수랑 불연속함수를 서로 곱했는데 실수 전체에 대해서 연속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건 불연속함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불연속은 아니잖아. 불연속인 지점이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게 곱했을 때 연속이라는 이야기는 불연속 함수가 불연속인 지점에서 불연속 지점에서 연속 함수가 0이어야 돼요. 이거 이해되니? 봐봐. 불연속이란 왜? 불연속이라는 이야기야. 봐봐. 우리가 x는 a에서 불연속이라고 하면 x가 a로 향하는 좌극한과 x가 a로 향하는 우극한에 대한 불연속 함수의 값이 서로 다르다라는 이야기잖아. 맞지? 연속 함수는 같을 거잖아. 맞아? 그럼 둘을 서로 곱했어. 서로 다른 함수인 알파 감마랑 베타 감마를 곱했는데 서로 같아지도록 하는 감마 값은 뭐밖에 없어? 0밖에 없어. 됐니? 그래서 연속 함수랑 불연속 함수를 곱했는데 뭐가 나오면? 연속 함수가 나오면 불연속 지점에서 연속 함수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0이 됐을 때만 연속 함수가 가능해요. 이거 이해됐어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 친구들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지? 이제 이것까지 설명한 문제 끝이야. 자, 그러면 좀 기다려줄까? 이제 해도 될까요, 언니 오빠들? 자, 여기서 보면 그러면 지금 주어져 있는 fx는 언제 불연속이게? x가 4와 9에서 불연속이야. 자, 이거 몇 차? 2차 함수, 그치? 그럼 얘가 언제 불연속이 0이어야 된다는 뜻이야. 4와 9에서 불연속이어야 된다는 뜻이야. 그럼 따라서 gx는 근을 뭘로 갖는다는 뜻이야? 4와 9를 갖는다는 뜻이야. 그러면 a값, b값 구할 수 있고 문제 풀면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지? 이런 식의 문제. 28번 정말 중요하니까 별표 하나 더 치고 반드시 숙지할 것. 이거 완전 대표 유형 중에 하나야. 알았지? 그래서 요거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 25페이지의 36번 문제 이야기를 한번 잠시 해볼게요. 자, 36번 문제. 이거 내용이 어렵진 않은데 내가 하는 이야기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지 확인하셔야 된다. 자, 너희한테는 두 개의 함수가 주어졌는데 g분의 f라는 함수가 있고요. f분의 g라는 함수가 있어요. 요거 맞니? 자, 근데 두 함수에 대한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g분의 f도 모든 실수에 대해서 뭐고? 연속이고 f분의 g도 모든 함수에 대해서 연속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얘들아, 함수가 연속이라는 이야기는 항상 정의되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이해되지? 그래서 얘네가 어디에 대해서 연속이기 때문에 실수 전체에 대해서 연속이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주어져 있는 요 함수는 실수 전체에 대해서 정의되어 있는 상황이야. 이거 이해돼? 다시 이야기하면 분모가 0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어디에서? 실수 전체에서. 그럼 다시 바꿔서 생각하면 분모인 gx가 뭐가 될 수 없어요? 0이 될 수 없어요. 분모는 지금 gx는 어떤 함수? 2차 함수지. 그럼 2차 함수가 0이 되지 못해요. 다시 이 2차 방정식은 근을 가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럼 마찬가지로 fx도 근을 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니까 우린 판별식 t가 0보다 작다라고 해서 주어져 있는 a의 범위를 잡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요거 이해됐어? 이해돼. 이게 하나하나 이야기하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너희가 이어서 생각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 다시 실수 전체에 대해서 연속이래. 그럼 실수 전체에 대해서 함수가 정의되어 있어야 되고 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모가 뭐면 안 되니까 0이면 안 되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주어져 있는 두 방정식은 근을 가질 수 없다로 넘어가는 거야. 이거 이해되죠? 그래서 판별식 D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과정이 됩니다. 되셨지? 우리 37번 봤니? 37번 한번 볼게. 이거 방금 전에 했던 거야. 37번 보시면 fx가 있는데요. fx가 이건 연속함수야, 불연속함수야? 불연속. 불연속함수겠죠. 이렇게 잡혀 있어. 그리고 gx는 그러면 연속함수야, 불연속함수야? 모든 다항함수는 구분되어 있지 않으면 1차, 2차, 3차, 4차 전부 다 연속함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연속함수고 얘는 불연속함수야. 우리 한번 따져보면 x가 1로 향할 때 좌극한을 따져주게 되면 fx에 해당하는 값은 여기잖아. 위에 있는 함수니까 1을 대입해서 봐주면 마이너스 1로 향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1에 대한 우극한에서는 요 값이 부호가서로 바뀐 거거든. 1이 된다라고 봐줄 수가 있어요. 이거 맞아? 그리고 나서 gx라는 함수는요. 어차피 연속함수기 때문에 x가 1에 대한 함수값이랑 서로 같아지게 될 거잖아. 좌우극한이랑. 그러면 얘는 a 플러스 5래요. 자, 이게 방금 전에 설명했었던 어떤 케이스가 되는 거냐면 불연속함수와 어떤 함수를 곱하는 거야. 연속함수를 곱하는 케이스가 되는 거야. 근데 얘네가 실수 전체에 대해서 뭐래? 연속이래. 이거 됐어? 그럼 따라서 얘가 불연속함수가 불연속인 지점인 어디에서? x는 1에서 연속함수가 뭐가 돼야 된다고? 0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이런 식으로 문제가 풀립니다. 요거 응용해서 바로 밑에 있는 38번도 올 거니까 빨리빨리 필기해 주세요. 다 정리됐니? 3C8번 봐도 돼요? 괜찮아요? 자, 2차 함수 fx가 있어요. 그러면 2차 함수 fx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차의 개수는 모르는 요런 꼬라지라고 보시면 되고 2차 함수 자, 가는 fx분의 x가 언제 불연속이래? x는 마이너스 3과 1에서 불연속이래. 이건 너무 개꿀 조건 아니야 얘들아?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연속이려면 함수가 정의돼야 돼. 불연속이면 그 순간에 함수가 정의되지 않으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것도 따지고 보면 연속함수고 얘도 연속함수인데 연속함수분의 연속함수는 기본적으로 함수가 다 정의되어 있어야 되거든. 단 언제 빼고 분모가 0일 때 빼고. 따라서 불연속이라는 이야기는 이때 요 값이 뭐가 된다는 뜻이야? 0이라는 뜻이야. 그럼 따라서 2차 함수는 두 근을 뭘로 가진다는 뜻이야? 마이너스 3과 1로 가진다는 뜻이야. 그럼 최고차의 개수는 아직 모른다, 그지? 모리오는 뭔 말이야? 몰라요. 자, 이렇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조건을 다시 봐주시게 되면 리미트 x가 어디로 향할 때? 마이너스 3으로 향할 때. 그럼 분모 x 플러스 3 있는데 분자에도 뭐가 있으니까? x 플러스 3이 있으니까 어차피 약분해주면 될 것 같고 그럼 따라서 마이너스 3 대입한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4 곱하기 a가 4가 된대요. 그치? 그래서 a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대입해서 이제 다시 문제 푸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됐어요? 어려운 내용은 없어. 근데 했던 게 이번 단원 이 유형에서는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건 너희가 눈치채셔야 돼요. 알겠지? 분모가 0인 케이스가 생각보다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랑 불연속과 연속에 대한 곱이 연속이 되기 위해선 연속함수가 0일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라는 두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요거 좀 잘 신경 써주셔야 된다. 알겠지? 됐죠? 자, 이제 최소 정리로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아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너희랑 풀어야 되는 게 요 지금 일품 교재에서 크게 두 문제쯤 될 것 같은데 일단 18번 문제로 넘어와서 자, 너희 잠만. 쌤 B 67번 문제 다 풀었어? 극한에서 67번 문제야. 도형극한 때리는 거. 안 됐지 이거 잘. 아직 안 풀었어. 이게 이상하긴 하지만 여기가 R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건 요 사각형의 넓이를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 이 문제, 요거 문제 보이지? 그치? 이렇게 돼. 지금 큰 원에 해당하는 요 반지름은 2라고 잡혀 있잖아. 그치? 이번 문제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면, 자, 얘는 어차피 위아래가 대칭일 거기 때문에, 맞아? 그러면 위에 있는 삼각형 넓이 하나 구해놓고 2배 해주면 될 거야. 맞지? 삼각형의 넓이는 기본적으로 밑변 곱하기 높이기 때문에 우린 지금 잡혀있는 얘를 높이를 HR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잡을 거고요. 내가 보조선을 하나 그릴 건데 뭘 그릴 거냐면 여기가 A인지 B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부터 큰 원의 지름 끝까지 이렇게 그릴 거야. 요거 이해됐어? 그러면 얘가 90도가 돼. 맞니? 원에 내접하는 어떤 삼각형인데 빗변이 머니까 지름이 돼버렸기 때문에 여기가 90도가 돼요. 요거 이해되셨죠? 그럼 요 삼각형은 이제 어떤 꼬라지가 되는 상황이냐면 이거 90도다. 얘가 R이고 밑변의 길이가 4고요. 요 길이는 루트 16의 마이너스 R제곱이 되는 상황. 맞지?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높이 값을 우리가 HR로 잡았는데 기억나니? 삼각형의 닮은 조건 중에서 소공식 기억나요? 삼각형의 넓이를 통해서 봐주는 거. 얘랑 얘를 곱한 게 누구누구 곱한 것과 같아야 되니까 높이 밑변 곱한 것과 같아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R 곱하기 루트 16의 마이너스 R제곱은 4HR과 같아야 되고 따라서 HR에 해당하는 요 값이 4분의 R의 루트 16 마이너스 R제곱이요. 이렇게 될 거고. 그지? 그러면 우리 삼각형, 요 사각형의 넓이는 밑변 R과 H만 곱하면 되는 상황이니까 요렇게 되겠지. 맞아? 요거 이해되니? 이거라고 이거. 됐어? 봄이나 된 표정 아니야. 빨리. 된 거 맞아? 그 이번 문제에서의 핵심은 도형의 성질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직각삼각형 만들어내는 거고 지름에서부터 지름까지 해당하는 요 점 잡아서 직각이네 이렇게 잡고 진행을 하는 과정이야. 알겠지? 그래서 요 부분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됐어? 요거 체크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릴 수 있구나 라는 거. 그리고 너희들이 안 써먹으면 계속 삼각형의 닮음 조건이나 요딴 것들 계속 잊어버릴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 방금 전에 썼던 소공식이 있고요. 맞지?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었냐면 한 변의 곱이 뭐랑 같아야 돼? 수선의 발과 길이 끝까지 같아야 돼. 그치? 그지? 그래서 변제곱이 뭐랑 같아? 수발 끝이랑 같아요. 알았지? 난 이렇게 표현한다. 됐어? 한 변의 곱이 수선의 발까지 끝까지의 곱과 같다.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수선의 발 끝까지와 같다. 그치? 그리고 또 뭐 있죠? 기억나니? 쌍바퀴. 높이를 2번 곱해주면 왼쪽 오른쪽의 곱이랑 같아지게 돼요. 됐어? 그래서 쌍뽀큐 친구들 기억하시면 돼요. 맞지? 그래서 총 크게 3개의 틀이 있습니다. 이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 직각삼각형 닮음 조건이 그냥 외우기 사실상 몇 번만 쓰면 편하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직각삼각형이면 수선의 발 내리고 좀 써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알겠죠?
안 쓰면 이죠. 똑같아. 그리고 나머지는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분모를 뭘로 나누고 있죠? 루트 4-r이니까 뭘로 나눠야 되는지 눈에 보이기 시작하지? 이렇게 해서 극한 때리면은 문제 자체는 쉽게 풀립니다. 되셨죠? 오케이. 이렇게 보고 그 다음 다시 넘어가서 1품으로 가보자. 1품에서 페이지 18 페이지의 10번 문제. 어제 축구 본 사람. 이제 축구 봐도 되잖아. 축구 봤어? 새벽 4시에? 너 그것 때문에 힘든 거 아니야? 나 4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12시 반에 잤거든? 4시 알람 딱 울리자마자 깼어. 끄고 다시 잤어. 그리고 다시 눈을 떴는데 4시 22분인 거야. 나쁘지 않은데요? 나쁘지 않잖아.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일어날 때 조심해야 돼. 일어날 때 애가 깨면 걔네는 그때면 한 8시부터 자니까 한 8시간 자고 깨는 거잖아. 안 자. 그래서 새벽에 깰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딱 깨서 조심히 나갔지. 조심히 나가서 이제 틀어서 이제 봤어요. 아우 재밌더라고. 경기 재밌었어. 선생님이 닌자 거북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잘하는 건 아는데 선생님 스페인 쪽을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 오늘도 이제 동일한 작업을 다시 한번 반복해야 돼요. 선생님 맵박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꼭 봐야 돼. 아빠랑 내기했는데 이겼어요. 아 진짜? 근데 솔직히 질 것 같거든? 이제 여자애들은 이제 뭔 말인지 모르겠지. 미안하다. 수업할게. 알았지? 내가 다음번엔 바비 인형 가지고 놀다가 와볼게요. 왜? 진짜 버거운데요? 그럼 여자애들도 이해를 못하려나? 이제 슬슬 내가 딸아이랑 놀아주기 시작해야 되거든. 자, 보자. 여기에서 x-1이야. 얘들아 이것도 우리 했던 거 우리 아까 앞에 하던 거 다시 반복되는 건데 자 불연속인 점이 몇 개여야 된대? 한 개여야 된대. 자 지금 얘는 보면 분모가 따지고 보면 3차식이거든. 분자는 1차식이야. 그러니까 3차 함수, 1차 함수라고 보면 둘 다 연속하는 함수잖아. 연속함수분의 연속함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 돼? 연속이 돼야 되는데 불연속이라고 하면 어떤 조건이라고 그랬어? 분모가 0인 순간이 한 개란 뜻이 되는 거야. 이거 이해되지? 근데 봐. 언제는 반드시 x가 마이너스 2에서는 반드시 불연속이 되는 거잖아. 그럼 하나를 찾았네? 그럼 얘는 뭐여야 돼?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죠. 뭐가 0보다 큰데? 이제 판별식. 그치? 아, 함수가 항상 0보다 커야 되겠지? 그러면 지금 잡혀있는 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가 항상 0보다 커야 돼. 그럼 얘에 대한 뭐가?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죠. 이거 이해됐어요? 이거 첫 번째. 그리고 하나 더 있어. 얘가 x는 마이너스 2를 중근으로 가질 때 요거까지 친구들이 챙겨주셔야 돼. 이해되지? 이때도 뭐가 되는 거야? 불연속인 지점은 한 개가 되는 거야. 이거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로 친구들이 나눠서 10번 문제를 접근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분류하는 거 한두 번만 연습하면은 그 다음 친구들이 실수하지 않고 케이스 잡아줄 수 있을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잡는 연습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오케이. 저거 분류까지만 친구들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9번 문제 봐야 되는데 일품 페이지 넘어가서 고난도 9번 마이너스 x 얘가 실수
전체에 대해서 연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치? 이렇게 돼. 이거 나는 거의 푸는 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진행을 할 건데 fx와 fx 플러스 1에 플러스 b에 해당하는 좌우 극한을 따져볼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요거를 한번 따져볼 거고, 그래서 어떤 순간에 대해서 봐야 되냐면 x가 어디로 향하는 0으로 향하는 좌극한과 0으로 향하는 우극한을 우리가 일단 비교를 해봐야 되거든. 맞지? 그럼 써볼게. 여기에 우리가 x가 0으로 향하는 좌극한을 써주면 얘가 되잖아. 맞지?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a가 될 거고요. 0에 대한 우극한이면 여기에서 써먹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a분의 9가 될 거예요. 이거 맞아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얘네 불연속이다. 얘네 서로 같아질 수 없어요. 맞니? 맞아요. a가 마이너스 a분의 9가 되려면 a제곱이 마이너스 9여야 되잖아. 근데 a는 0보다 큰 실수라고 되어 있거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은 죽었다 깨어나도 같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래서 얘네는 반드시 불연속. 그리고 나서 얘들아, 너희가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봐봐. 요 놈 있죠? 우리가 0으로 향할 거잖아. 그럼 이거 어디로 향하는 거야? b로 향하는 상황이야. 맞지? 근데 b가 양수야, 음수야? 몰라. 이거 이해됐어?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그래서 따로따로 봐줘야 돼. b가 양수일 때, b가 음수일 때. 이해되니? 그럼 b가 양수일 때는 fb가 되는 과정이잖아. 이 연속함수가. 그치? 그럼 b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아래쪽에서 봐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요거 이해되지? 그럼 b-a분의 9가 돼야 되는 거고, 얘네를 곱했는데 뭐가 되려면 연속이 되기 위해선 이게 0이어야만 돼요. 이거 맞아요? 그치? 맞나? 요런 상황이 될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어. 그래서 a 곱하기 b가 9가 되면 이게 가능하잖아. 그치? 이렇게 될 거고. 근데 봐. 이게 여기에서 그럼 끝나면 안 돼. 왜냐면 요 함수는 x가 0에서 불연속이거든? 근데 이 함수는 x가 마이너스 b에서 불연속이야. 그치? 맞아? 그래서 하나 더 구해주셔야 돼요. 어떤 케이스를 x가 b에 대한 좌극한과 b에 대한 우극한일 때를 다시 또 구해주셔야 돼요. 누구 입장에서? fx 입장에서. 이거 이해되니? 왜냐면 봐. 요 놈은 fx가 x가 0일 때 불연속이잖아. 맞지? 그러면 이건 fb에서는 b의 값이 양수거나 음수면 이게 b가 0이 아니기 때문에 x는 b의 위치에서는 연속하겠죠. 지금 내가 하는 말 이해되니? 지금 주어져 있는 fx는 어디서만 불연속이야? 0에서만 불연속이야. 그럼 fb라는 요 b값에서는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연속이야. 그지?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b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 각각 나눠주시고, 그 다음 어디니?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서 우리가 진행을 하는 거거든. 이거 이해돼? 이렇게 잡아서 진행을 해보면 일단 2번은 안 된다라는 걸 너희가 지금 여기서 보셔야 돼요. a의 값은 양수인데 b가 음수라고 잡았는데 a랑 b가 서로 같아야 되는 케이스가 된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가 안 돼요. 이거는 모순이야. 모순이고 그러면 이게 가능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 맞아? 그러면 우린 b가 양수인 입장에서 진행을 할 거고, 괜찮지? 진행을 할 거고, 그때는 x가 마이너스 b로 향해야 되는데 미안. 마이너스 b에 대한 좌극한과 우극한에 대해서 봐주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b로 향했을 때 얘가 0으로 향하는 거기 때문에 요놈 입장에서는 f0에 대한 좌극한과 f0에 대한 우극한의 입장으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 fx 플러스 b에서 x값에 마이너스 b를 대입해보면 안에 있는 값은 0이 될 거고,
그럼 여기에서 x가 마이너스 b에 대한 좌극한이면 0에 대한 좌극한이 되고 우극한이면 0에 대한 우극한이 될 거라고. 그럼 이거 그대로 다시 한번 써주시면 돼요. 맞아요. 이렇게 될 거거든.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b에 대한 좌극한이니까 우리는 b의 값이 0보다 클 때에 대해서만 봐준 거지. 그럼 이 값은 음수야. 맞아? 맞지? 얘는 음수가 된 거야. 그럼 음수가 됐으니까 우리가 위에다가 대입을 해줘야 되잖아. 그지? 그럼 위에다가 대입했으니까 b 플러스 a가 0이 돼요. 맞아?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b의 값은 마이너스 a가 된다는 뜻이고 얘는 0보다 작아지게 돼. 그지? 뭐라 그랬어? 우린 b가 0보다 클 때에 대해서만 시작을 했는데 결과값은 b가 음수로 주어지게 된 거죠. 그럼 요거도 가능해 불가능해? 이것도 불가능해 지금. 되지게 돼요. 그럼 따라서 b는 0보다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돼. 뭐밖에 안 남았어? 0밖에 안 남은 상황이에요. 이거 이해돼? 그래서 다 걸러내야 돼요. 너희가 차례대로 풀면. 그러면 결국 우린 뭐만? 세 번째 b가 0일 때만 진행이 될 거고 b가 0이라는 건 결국 얘에 대한 뭐를 구하는 과정이야? 제곱을 구하는 과정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맞니? 그럼 제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따라서 a의 제곱과 a 제곱분의 81이 서로 같아야 되고 그럼 a의 제곱이 81이 되기 때문에 a의 값은 뭐가 되고 3이 되고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야. 자 다시 무슨 표정인지 알아? 나 이런 풀이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 케이스가 좀 많아. 지금 단계에서 풀기에는. 근데 천천히 다시 보시면 fx와 fx 플러스 b가 있어요. 그치? 근데 곱했을 때 실수 전체에 대해서 연속이래. 얘도 불연속 함수고 얘도 불연속 함수야. 그럼 각각의 불연속인 지점에서 다른 함수가 연속이 되도록 바꿔주는 다시 0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 그치? 그래서 fx와 fx 플러스 b에 해당하는 불연속 지점을 찾을 건데 x가 0일 때를 기준으로 하나를 잡아야 되고요. 맞아? 얘가 불연속인 지점. 그리고 요놈이 불연속이 되도록 하는 x가 마이너스 b일 때를 다시 잡아주셔야 된다고. 지금 이거 이해되니? 그러면 x가 0에서는 요놈이 0이 돼야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가능한 거고 x가 마이너스 b에서는 이건 연속이니까 이 fx가 0이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해보니까 b가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랑 둘 다 돼야 안 돼요. 안 되더라 라는 걸 내가 지금 차례대로 보여준 거고. 됐어? 그래서 뭐밖에 안 되는 거야? b가 0인 순간밖에 안 남게 된 거지. 그럼 b가 0인 순간은 따지고 보면 fx 곱하기 fx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fx의 제곱이 실수 전체에 대해서 연속이 되도록 봐줘야 되고 그럼 따라서 좌극한인 a의 제곱과 우극한인 마이너스 a 플러스 9에 대한 제곱이 서로 같아야 돼서 a의 값은 3밖에 안 나오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야. 됐어? 요게 일단 정석풀이고요. 알겠지? 정석풀이고 얘는 fx에서 얼마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b만큼 평행 이동한 거지. 그치? 맞지? 우리가 fx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면 0을 기준으로 봤을 때 a가 양수였기 때문에 y좌편 양수라고 잡아서 이렇게 하나가 그려지게 되는 거고 x-a분의 9가 x가 0보다 클 때니까 음의 절편이 잡혀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야. 요거 이해됐어요? 그럼 따라서 이 값이 a분의 9가 될 거고 그치? 똑같은 함수를 평행 이동시키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근데 봐. 똑같은 함수를 평행 이동시키는데 우리는 fx가 언제 x는 0에서 뭐가 된 거야? 불연속이 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 함수를 왼쪽으로 평행 이동시켜서 a분의 9가 0의 위치에 오도록 바꾸려고 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이해되니? 얘도 불연속 함수고 얘도 불연속 함수인데 불연속 함수에서는 이해돼? 불연속 함수에서는 불연속 지점에서 얘가 뭐가 되면 돼? 0이 되면 되는 상황이잖아. 기억나? 기억나? 그래서 얘를 이렇게 평행 이동할 거야. 그럼 평행 이동하면 함수가 이런 함수가 하나가 주어지게 될 거거든. 이런 식으로 함수가 주어지게 될 거라고. 맞지? 그러면 우린 지금부터 이 파란색 함수랑 흰색 함수를 곱해서 실수 전체에 대해서 뭐가 되는지 확인해 주면 되는 거야. 연속이 되는지 확인을 해주면 되는 상황이야. 이거 이해됐어요? 근데 해보잖아? 해보면 x는 0에서는 뭐가 돼? 연속이 돼. 그렇지? 하나가 0이니까. 근데 우리가 평행 이동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어떤 점이 될 거냐면 이 점이 마이너스 a분의
9. 다시 이야기하면 얘가 마이너스 b가 되는 상황인데, 그치? 이 점에선 파란색은 불연속인데 하얀색 함수는 절대 0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그럼 얘를 왼쪽으로 평행 이동시키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다고. 이해돼? 이해됐지? 그래서 마이너스 b가 음수일 때 안 된대요. 그래프로 확인하는 거야. 그러면 이번에는 얘를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시켜서 이 불연속 지점을 이쪽으로 옮기는 과정을 할 거야. 됐지? 그럼 이쪽으로 이렇게 옮겼어. 그럼 또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잖아. 그럼 노란색 함수가 불연속인 지점 a분의 9에서는 뭐가 가능한데? 0이 있기 때문에 곱해서 연속이 가능한데, 어디에서는 아까 해결됐었던 x는 0이라는 지점에 대해서는 하얀색 함수가 불연속인데 노란색 함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연속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b가 양수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했을 때도 불가능해지게 되는 거야. 요거 이해돼요? 이거에 대한 핵심은 뭐냐면 우리 아까 전에 했던 건데, 불연속 함수가 있고 연속인 지점을 곱했을 때 이게 뭐가 되려면, 연속이 되려면 반드시 이게 뭐가 돼야 된다고? 0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불연속 지점에서 평행 이동시킨 함수가 뭐가 되도록 바꿔주는 과정이야? 0이 되도록 바꿔주는 과정인 거야. 그래서 똑같은 함수를 평행 이동을 왼쪽으로 시켜서 0으로 바꿔보고 오른쪽으로 바꿔서 이동시켜서 0으로 바꿔보는데 다른 불연속 지점이 충족하지 않는다고. 이해되지? 그래서 평행 이동시켜서는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과정이야. 이거 이해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우린 다시 그러면 뭐밖에 안 남은 거야? b가 0밖에 안 남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과정이 빨라지면 그래프를 그려놓고 평행 이동 왼쪽으로 시켜보고 오른쪽으로 시켜보고 이동 안 되네? 해서 제곱으로 바로 넘겨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은 얘들아, 이거 자체 난이도가 되게 높아요. 자체 난이도가 많이 높기 때문에 친구들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생각하기가 좀 힘들긴 한데, 문제를 풀어나갈 땐 결국은 요런 꼴일 때 있죠. 두 함수에 대한 요런 꼴일 때 이거는 평행 이동과 그래프로 해석을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게 훨씬 덜 복잡해. 단, 한번 이해해야 돼. 이게 어렵긴 해. 한번 이해하면 평행 이동시켜서 연속인 부분이 0이 돼야 되네? 그걸 맞추다 보면 가능 불가능이 따져지게 되거든. 그럼 그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셔야지, 아까 내가 했던 것처럼 전부 다 계산을 쫙 하고 있으면 평행 이동, 깜짝이야, 새끼야. 평행 이동으로 문제를 푸는 친구들보다 시간이 3배 이상 걸려요. 그래서 결국 그래프로 넘겨서 생각을 해주시기는 하셔야 돼요.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문제 풀이를 해드리는 겁니다. 됐어? 어렵죠? 얘들아, 다시 한번 보시고 9번 문제까지는 봐주셔야 돼요. 그 해설지는 내가 첫 번째 푼 걸로 해놨어요. 그래서 봐도 무슨 말인지 보기가 좀 힘들 수 있어요. 아저씨들 힘내봐. 힘내봐. 이제 우리 함수의 연속에서 마지막 최대치수 정리만 하면 돼. 오늘 연속까지만 끝내자. 아직 더 해야 되나? 더하기 좀 빡세긴 한데. 다음이 도함수잖아. 세긴 한데. 도함수로 바로 넘어가기가 조금 빡세. 자, 쌤 B 다시 꺼내주시고 최대 최소 정리. 얘들아, 최대 최소 정리, 사이값 정리가 뭐였는지 기억은 나니? 잘 안 날 수도 있는데. 부호가 바뀌면 근이 존재해요. 요런 이야기야. 그치. 자, 이제 우리가 몇 번 쌤 B에서 뭐를 볼 거냐면 40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그래프 그리시면 돼, 그래프. 근데 구간이 어떻게 잡혀 있어? 마이너스 3,0이라고 잡혀 있어.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였죠? 자, 첫 번째, 우리 이런 구간을 어떤 구간이라고 해요? 닫힌 구간. 닫힌 구간 마이너스 3에서 0까지가 되는 거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3과 0을 포함해요, 안 해요? 포함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이고, fx를 볼 때 x 플러스 2의 제곱이라고 볼 거야. x 플러스 2의 제곱에 플러스 1이라고 볼 거고요. x가 언제 마이너스 2가 아닐 때,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3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우리가 그리게 됐을 때
꼭지점에 해당하는 요 좌표가 뻥 뚫려 있기는 하지만 맞지? 여기가 마이너스 2,1이 된다라는 이야기고 x가 마이너스 1 때는 3이라고 정의되어 있으니까 여기를 3이라고 대충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됐니? 그리고 우린 함수가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의되어 있죠? 마이너스 3에서부터 0까지 정의되어 있죠. 그럼 마이너스 3인 지점을 잡아주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3 대입해서 문제를 풀면 마이너스 3,2가 되고요. 그죠? 그리고 0까지니까 0을 대입해주면 0,5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정의되어 있는 함수를 다시 한번 마무리 시켜주면 여기인 함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이번 함수에서의 최대값은 뭐가 되죠? 5. 최소값은 뭐가 되죠? 아니야. 이거 아니죠? 왜? 1은 지금 정의가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정의되지 않은 부분을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으로 선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문제에서는 최소값이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니?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주어졌을 때도 최소값, 최대값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어떤 걸, 야, 이거 최대값이 몇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땐 정확한 숫자를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잡히지 않으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서 여기서는 최소값이 없어요. 최대값만 있습니다. 되셨나요? 요즘 되는 거고. 별거 없죠? 그래프 그려가면서 친구들이 최대, 최소값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우리한테 함수가, 방정식이 3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질 때 이 방정식에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을 찾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지? 맞아? 여기에서 중요한 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 실근 몇 개? 한 개. 그렇지? 실근 하나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 1번에서부터 5번까지는 좌표가 아니라 구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치? 마이너스 3에서부터. 그래서 우린 요때 얘들아 봐봐. 나는 지금 주어져 있는 이 3차 방정식을 3차식을 이용해서 3차 함수 fx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괜찮아? 이렇게 볼 거고 그러면 f-3부터 값을 찾을 거야. 알겠지? 여기서 중요한 건 왜 마이너스 3이냐면 보기에서 마이너스 3부터래. 맞죠? 그래서 f-3부터 구하는 거예요. 그럼 대입을 해볼게. 대입하면 마이너스 27이고요. 마이너스 27이고요. 마이너스 3이고요. 플러스 4예요. 얘들아 계산할 필요 없어. 0보다 커 작아? 작아요. 이것만 알면 돼. f-1이에요. 마이너스 8이고요. 마이너스 10이고요. 마이너스 2고요. 4래요. 커요 작아요? 작아요.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플러스 4. 얘도 작고요. F0은 뭐가 돼요? 4가 돼요. 커요. 그지? 그럼 부호가 바뀌는 순간이 주어졌니? 주어졌죠. 언제서부터?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느 사이? 0 사이에서 부호가 바뀌어요. 다시 X축을 건너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는 어느 사이에선 반드시 적어도 하나 존재해요.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는 그니 반드시 하나 존재해요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다른 구간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미 3차 방정식에 근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구간 외에 다른 부분에서는 근이 존재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요거 이해되시나요?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거고 오케이. 사이값 정리 실근의 개수까지만 우리 한번 해보자. (47번) 자, 지금 보면 f-1은 3이래. f-1은 3이래요. 3이죠. f0은 1이래요. 양수네. f-1은 마이너스 1이래요. 여기 뭐 있어야 돼? 근 하나 있어야 돼. 그지? 적어도 하나 있어야 돼. F2는 마이너스 4고요. F3은 마이너스 1이고요. F4는 2래요. 그럼 여기서 또 실근이 존재할 거예요. 맞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얘들아 다른 사이에서는 실근이 존재해야 안 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0에서부터 1까지 3에서부터 4까지에서는 근이 존재할 거야. 그치?
그럼 다른 구간에서는 근이 존재할까 안 할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할 수도 있어요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왜냐면 선생님 양수에서 양수까지잖아요. 그치. 근데 x축이 있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함수가 어떻게 생긴지 우리가 모른다고. 그치? 근데 정확한 것만 우리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야 이게 부호가 다르면 반드시 지나가기 때문에 요 구간 사이에선 적어도 하나는 존재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낼 때도 적어도 몇 개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적어도 어디에선 하나씩은 있으니까 여기에선 하나씩은 있기 때문에 적어도 2개 이상의 실근을 가질 거예요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더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 존재한다고 하면은 이건 불가능한 거고. 이해돼요? 이해되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47번까지 왔고요. 나머지 이제 친구들 문제 풀면서 마무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너희 연속함수 끝내면 될 것 같다. 알겠지? 지금 너희가 해야 되는 게 쌤비랑 요거 연속함수 끝내야 될 거고 프린트가 안 된 친구들이 제법 있어서 프린트까지 끝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금요일에 수업이 없어. 짜스가 아니라. 그래서 숙제가 더 나아가야 될 것 같아. 맞죠? 그래서 그거까지 뽑아 드릴 테니까 그거까지 포함해서 가져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